여러분, 미국에서 65세가 됐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65세가 되는 순간 미국 법은 그것 말고도 하나를 조용히 더 바꿔놓습니다. 각종 공과금과 세금 납부 대상에서 여러분을 슬그머니 제외해 주는 겁니다. 슬그머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그만 내셔도 됩니다 라고 기관이나 정부에서 먼저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해마다 시니어분들이 조용히 돈을 잃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시니어들이 이 돈을 지금도 그대로 다 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슬그머니 세고 있는 그 돈을 하나하나 짚어서 확실히 되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챙기셔야 할 돈은 매년 부담이 되는 주택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보통 세 가지 혜택이 쌓여서 줄어듭니다. 첫째 주택 혜택은 주택 소유자 기본 감면인 홈스테드 익셈션입니다. 두 번째는 65세 이상에게 별도로 주어지는 시니어 익셈션입니다. 셋째는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세금 기준을 그대로 묶어주는 평가액 동결 assessment freeze입니다. 오해 깨는 지점부터 짚고 갈게요. 많은 분들이 이 감면이 집을 사는 순간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하십니다. 대부분의 주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은 직접 신청서를 내야 하고 낸 이후로는 대개 계속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신청을 안 하면 자격이 충분한데도 매년 전액을 그대로 내게 됩니다. 여기서 뉴저지에 계신 분들께 특히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걸 넘어 아예 현금으로 통장에 넣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뉴저지 앵커 프로그램입니다. 이 혜택은 2025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2026년에 지급되는 65세 이상 주택 소유자 혜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2025년 소득이 15만 달러 이하이면 1,750달러를 환급받습니다. 15만 1달러에서 25만 달러 사이시면 1,250달러를 받습니다. 65세 이상 세입자는 소득 15만 달러 이하일 때는 700달러를 받습니다. 소득이 25만 달러를 넘는 주택 소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에 더해 Stay New Jersey 프로그램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65세 이상 주택 소유주가 대상이고 실제로 낸 재산세의 절반을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1년에 재산세를 2만 달러 내셨다면 그 절반인 1만 달러까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6,500달러까지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인데 앵커로 이미 받으신 금액이 있다면 즉 1,250불이나 1,750불을 받으셨다면 그 금액까지 포함해서 주정부가 최종 지원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말하자면 6,500달러 최대 금액에서 앵커로 받으신 1,750불을 뺀 나머지 4,750불을 스테이 뉴저지 프로그램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혜자를 다시 꼭 짚어드리면 재산세 기본 감면은 소득이 낮으실수록 체감 효과가 크고 평가액 동결은 집값이 최근 몇 년 사이 많이 오른 지역에 사신 분일수록 절약 폭이 커집니다. 실행 방법입니다. 65세 이상이시면 뉴저지는 통합 신청서인 PAS-1 서류 하나로 앵커, 시니어 프리즈, 스테이 뉴저지 세 가지를 한 번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주에 계신 분들은 거주하시는 카운티 텍스 어세서 오피스나 주 국세청에 전화하셔서 65세 이상 재산세 감면과 현금 환급 프로그램 신청서를 그 이름을 꼭 집어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신규 6,000불 시니어 보너스 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제는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비교적 최근에 생긴 항목입니다. 2025년 세법 개정으로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연방소득세 신고 시 6,000달러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오해하기 쉬운 부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기존 표준 공제를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기존 공제 위에 그대로 얹어지는 추가 공제입니다. 부부가 둘 다 65세 이상이면 각각 6,000달러씩 합쳐서 12,000달러까지 됩니다. 그리고 표준 공제를 쓰든 항목별 공제를 쓰든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다만 소득에 따라 줄어듭니다. 1인 기준 수정 조정 총소득이 MAGI가 75,000달러를 넘으면 서서히 줄기 시작해서 175,000달러를 넘으면 그 혜택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부부 합산 기준으로는 15만 달러부터 줄기 시작해서 25만 달러를 넘으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6,000달러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게 아닙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6,000달러를 빼주는 공제입니다.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본인의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게 특히 아쉬운 이유는 이 공제가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이 평범한 소득으로 살아가시는 은퇴자들 뿐인데 정작 그분들이 세무신고를 직접 하시거나 바쁜 세무사 사무실에서 빠르게 맡기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 항목이 실제로 적용됐는지 확인을 안 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실행 방법은 간단합니다. 세무신고서를 다 작성하신 뒤 서명하기 전에 이 세 공제 항목이 실제로 반영됐는지 한번 확인하세요. 소프트웨어로 직접 하신다면 생년월일이 정확히 입력됐는지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 공제를 자동으로 불러오는 기준이 됩니다. 세 번째, 사회보장금에서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서 오히려 내가 있다는 사실조차 잊기 쉬운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 지원 항목입니다. 2026년 기준 메디케어 파트 B 표준 보험료는 월 202달러 90센트입니다. 2025년에 185달러에서 오른 금액이고 이 돈은 사회보장연금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주정부가 이 보험료를 낮춰주는 게 아니라 전액 대신 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Medicare Savings Program이라고 부르고 QMB, SLMB, QI 세 단계로 나뉩니다. 이 중 가장 폭넓은 QMB는 보험료뿐 아니라 대부분의 자기부담금과 코페이까지 함께 없애줍니다. 여기서 오해가 제일 많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료 지원이라는 단어만 보고 본인 소득으로는 해당이 안 될 거라 지레짐작하시고 확인조차 안 하십니다. 실제 소득 기준은 생각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산 심사에도 오해가 있습니다. 살고 계신 집과 차량 한 대는 어느 주든 자산 심사에서 항상 제외됩니다. 다만 은행 예금 같은 저축은 대부분의 주에서 일정 한도 2022년 기준 개인으로는 약 9,950달러, 부부일 경우 약 14,910달러를 넘으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커네티컷, 뉴욕, 매사추세츠, 워싱턴 등 여러 주는 이 저축 심사 자체를 아예 없앴습니다. 본인이 사시는 주가 해당되는지는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수혜자를 다시 짚어드리면 사회보장연금이 주 수입원이신 분께는 이게 정말 큰 항목입니다. 실행 방법은 전화 한 통화입니다. 거주하시는 주에 SHIP, State Health Insurance Assistance 프로그램에 전화하시면 무료로 자격을 확인해주고 신청까지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전화하신 김에 한 가지 더 물어보세요. Extra Help,
저소득 처방약 보조 제도입니다. 처방약이 많으신 분들께는 이것도 파트 B 지원 못지않게 큰 금액이 될 수 있고 상당수는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에 승인되면 자동으로 함께 연결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항목들 전부 신청하면 무조건 다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마다 소득 기준이 다르고 프로그램마다 서류도 다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이런 제도가 있으니 확인해 보시라는 것이지 무조건 받으실 수 있다는 보장이 아닙니다. 다만 확인하는 데는 돈이 들지 않으니 확인조차 안 하고 넘어가는 것만큼은 피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통신 에너지 지원.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그래도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줄여주는 항목이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연방 프로그램인 라이프라인은 전화나 인터넷 요금에서 월 $9 25센트를 깎아주고 여기에 주별로 추가 할인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냉난방비가 부담되신다면 LIHEAP 저소득 가정에너지 지원제도를 통해 전기 가스 요금을 직접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월 $9가 인생을 바꾸는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청 안 하면 그냥 사라지는 돈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항목들을 한꺼번에 쌓아두고 보시면 매달 통장에 남는 돈이 눈에 띄게 달라질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가장 챙기기 쉬운 항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규 $6,000 보너스 공제와 별개로 세법에는 오래전부터 65세 이상에게 추가로 주어지는 표준 공제가 따로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싱글의 경우는 $2,000, 부부일 경우에는 65세 이상이면 $3,200가 추가됩니다. 이 기존 추가 공제에다가 새로 생긴 $6,000 보너스 공제, 그리고 원래 받는 기본 표준 공제까지 세 가지를 다 합치면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자체가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해 보면 65세 이상 상당수는 본인이 막연히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로 내야 할 연방세가 훨씬 적게 나옵니다. 아예 낼 세금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흔히 벌어지는 함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금 받으실 때 처음 신청하실 당시 정해놓은 비율대로 세금이 매달 자동으로 미리 빠져나갑니다. 이걸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비율을 한번 정해놓으면 이후에 공제가 늘어나거나 상황이 바뀌어도 본인이 직접 조정 요청을 하지 않는 한 계속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공제 덕분에 낼 세금이 훨씬 줄었는데도 원천징수는 예전 습관 그대로 많이 떼가고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떼인 돈은 이듬해 세무신고를 하면 환급으로 돌려받긴 받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1년 가까이 그 돈은 정부 손에 가 있었던 셈입니다. 정부는 그 기간 동안 이자를 한 푼도 안 줍니다. 결국 정부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것과 같은 상황인데 다들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십니다. 실행 방법은 이번 세무신고 시 기존 표준 공제와 65세 추가 공제가 둘 다 정확히 반영되는지 확인하시고 앞으로 원천징수 비율을 조정할지 담당자와 함께 확인하시는 겁니다. 싸울 일도 아니고 그냥 서류에 체크박스 하나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들께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건 영상 끝에서 따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걸 실제 한 분 이야기로 묶어보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렸던 분 중에 이정숙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뉴저지 포트리에 사시는 72세 여성분이고 남편분과 사별하신 후 혼자 지내고 계셨습니다. 집은 완전히 상환된 상태였고 최근 몇 년 사이 동네 집값이 꽤 올랐습니다. 생활은 사회보장연금과 소외계연금으로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같이 앉아서 상황을 살펴보니 세 가지가 한꺼번에 눈에 들어왔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를 전액 그대로 내고 계셨고 뉴저지 앵커와 스테이 뉴저지 신청을 한 번도 안 하신 채 재산세를 전액 내고 계셨으며 세무신고를 맡기신 곳에서 65세 추가 공제 반영을 놓쳐서 세금도 실제보다 더 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서류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메디컬 세이빙 프로그램 신청서, PAS1 통합 신청서, 그리고 정정된 세무신고서. 이정숙님은 이사도 안 하셨고 생활 방식도 그대로였지만 달라진 것 딱 하나, 매달 통장에 남는 돈이었습니다. 자, 이제 보너스 꿀팁, 배우자와 사별하신 분들을 위한 세금 절벽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배우자를 먼저 보내시고 혼자 남으신 어르신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런데 사별 이후에 오히려 세금과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함정이 있다는 걸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이걸 미망인 세금 절벽이라고 부릅니다. Widow's Medicare Cliff.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의 세금 보고 지위는 그 다음 해부터 싱글로 변경됩니다. 하지만 메디케어 할증료 IRMAA는 2년 전 부부 공동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소득은 줄었는데 기준은 독신 기준이 적용이 되어 월 80불에서 200불 이상의 억울한 할증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사망 후 반드시 SSA 44 서류를 재제출하여 소득 기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Social Security, 유족연금, 영어로는 Survivor Benefits 또는 Widows and Widowers Benefits라고 합니다. 유족연금은 본인 은퇴연금 자격 나이인 62세를 기다릴 필요 없이 60세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60세를 넘겨 돌아가셨다면 그 즉시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60세에 신청하시면 배우자가 받으셨을 금액의 약 71.5%만 받고 본인의 유족 완전 연금 나이까지 기다리시면 100%를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먼저 받으신다고 해서 나중에 본인 명의로 받으실 은퇴연금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보통 본인 은퇴연금과 배우자연금은 한 번 신청하면 둘 다 같이 묶이는 간주 신청 규칙이 적용되는데 유족연금은 이 규칙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유족연금을 먼저 60세부터 받으시고 본인 은퇴연금은 계속 미뤄서 70세까지 키운 다음 더 큰 쪽으로 갈아타시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도 아니고 공인회계사도 아니고 재정 자문가도 아닙니다. 오늘 내용은 교육 목적의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주마다 소득 기준과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청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거주하시는 카운티나 주 담당 기관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세무 전문가와 함께 본인 상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이번 주에 하실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카운티 세무 담당 부서에 전화하셔서 재산세 감면과 동결, 그리고 뉴저지에 계시다면 앵커와 스테이 뉴저지가 본인 명의로 신청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65세 이상이시면 PAS1 서류 하나로 됩니다. 그 다음은 SHIP 사무소에 전화하셔서 메디케어 세이빙 프로그램 대상이 되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다음 세무신고 때는 65세 추가 공제와 신규 $6,000 보너스 공제가 둘 다 반영됐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세요. 혹시 이런 걸 알아보는데 비용이 걱정되셔서 미루고 계셨다면 그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IRS 공인자원 봉사자들이 무료로 세금 신고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Tax Counseling for the Elderly, 그리고
AARP Tax Aid입니다. 두 곳 다 65세 이상 관련 공제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전화 몇 통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전화가 지금 당장 여러분의 돈을 지켜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PAS1, W4V, SSA44, SSA521 네 가지 공식 신청서는 영상 아래 설명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휴대폰에서는 제목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모두 받으실 필요는 없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만 공식 정보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댓글 맨 위에도 찾는 방법을 고정해 두겠습니다. 미국 사랑방의 로즈였습니다.